알아서 할게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게 된 이유요? 이런 얘기가 난 제일 재밌어, 아, 솔직히. 이거요? 아, 근데 아직 안 갔어요? 네. 바로 이제 난 또 이런 걸 보여줄 줄 몰랐네. 패기로만 부딪힐 수 없는 이 큰 벽이 있더라고요. 학교 등교 오랜만에 합니다. 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심부름센터 심청이 오늘 10화. 오늘은 지금 여기 현재 광운대학교에 나와 있고요. 시작 전에 엊그저께 이제 좀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몸살 감기가 좀 걸렸어요. 좀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조은 씨 오늘 아파서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게 굉장히 좀 의미가 깊고 좋은 취지의 어떠한 심부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어떤 심부름 오늘 진행하시죠? 제가 오늘 특별 강연을 맡았습니다. 이 강연 같은 경우에는 몬스타엑스 주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 이주원, 인간 이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오늘 의뢰인이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실에 지금 계시다고 그래서. 아니 또 교수님이라고 해서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선생님이 또 광운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또 막 이런 거 아니죠? 또 만나서 또 울리려고. 근데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그 저의 진정성과 그 저의 눈물로 인한 많은 조회수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 교수님 어떤 교수님인지 제가 만나뵈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조은 씨 혹시 캠퍼스 로망 같은 거 있을까요? 그 저도 대학교를 한 몇 번 가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꼭 CC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의무는 아니죠. 그래요? 근데 보면은 꼭 뭔가 CC라는 그 단어가 꼭 서로 만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전공을 한번 택한다면 어떤 전공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예체능 말고요. 네. 경제학과? 경제학과 수학 잘해야 돼요? 네. 그럼 바꿀게요. 수정과. 도승연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뢰서를 받았는데 네. 꿈과 희망이 담긴 특강을 해달라고 네. 이렇게 의뢰를 저한테 제가 신청했습니다. 진짜 직접 해주신 거. 제가 했습니다. 네. 심청이 어떤 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좀 신청을 해주시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네. 스승님한테 네. 생일 카페 해드린 거 봤는데 네. 그건 제자분들이 스승님한테 선물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좀 졸업하기 전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회에 진출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 이제 성취의 기쁨보다는 네. 실수, 시행착오 이런 게 더 많을 텐데 네. 몬스타엑스도 10년 정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위상을 가지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에 노력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철학 과목인데 네. 철학은 뭐 주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 물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제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몇 줄을 강의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고분분투하시면서 이 과정들, 그 삶의 이야기 같이 얹어서 해주시면 네. 학생들한테는 평생에 남을 응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영광스러운 이런 강연을 또 네. 이렇게 의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함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학생들한테는 그래요. 누가 오는지 말 안 했어요. 근데 말하지 저를 않았어요. 보고 나서 누구지? 약간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가서 특강자분이 몫이시죠. 몫이고. 네. 아마 수업 들어가시면 좀 편안하게 하세요. 네. 왜냐하면 다 형님이고 오빠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님. 사실은 또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는 수업은 특강자하고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네.
학생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이제 저희 수업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네. 학생들한테 평가를 받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학생들한테 평가요. 저도 강의 평가 떨립니다. 이게 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예상이 안 가기 때문에 10밥 주시지 않으실까요? 10밥. 그럼 제가 학생들에게 10밥 뭔가 딱 이렇게보다 좀 학생 한 명 한 명 1밥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받을 수는 있을까 싶어서요. 그 방법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랑도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할게요. 좀 이제 좀 밥 좀 먹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주변 둘러보면서 인터뷰도 좀 하면서 직접 홍보도 한번 해보려고 강연에 대해서 네네. 어디에 그래서, 가면 좀 이렇게 학생들이 좀 많을까요 지금? 예, 모든 건물의 1층 로비 아니면은 도서관 1층 로비에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친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운대학교 좀 학생분들을 좀 만나서 요즘에 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전과자 느낌. 여러분 이거 전과자 아니에요. 심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봤는데 보셨어요? 네, 자랑스러운 광운대학교의 이 과잠. 과잠.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예진. 선예진님. 네. 선예진님 지금 혹시 몇 학년이실까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전 국민이 봐요? 착한 시부름센터 심청이라는 심쿵. 네. 광운대학교는 좀 어떤 곳입니까? 네. 작지만 소중한 학교죠. 작지만 소중한 학교. 작아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작아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네, 이제 CC 같은 거 하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나 CC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CC 해요? 아니요. CC 아니에요? CC가 그 캠퍼스 커플의 네, 맞아요. 캠퍼스 주인말이잖아요. 컴플의 줄임말이죠. 그 CC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에이, 이걸 또 물어보시네. 예, 지금은 캠퍼스 커플이 아니잖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캠퍼스 커플이 아니게 된 이유요? 네, 이런 얘기가 난 제일 재밌어, 솔직히. 이거요? 헤어짐 사유가? 그렇죠. 뭐 이제 제가 오늘 특별 강연이 있어요. 강연이 있어요? 어떻게 강연 들으실 생각 없으세요?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해서 준비한 강연인데 좀 요즘에 좀 고민이 있다면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제 내년이면 네. 3학년이기도 하니까 네. 취업이나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은지. 일단 승무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무원. 승무원.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뭐 많잖아요. 그쵸. 어디를 희망한다. 희망합니다. 또 여기 우리 심청이가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분들에게 한마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승무원을 하고 싶은데 안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킨집을 운영할 생각. 어디를 가면 좀 학생들이 좀 많을까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뭐 노천극장? 왜 노천 극장이에요? 그건 몰라요? 극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표정이. 잘 모르네. 광운대학교 잘 모르네. 에이.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다른 데로 옮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C 화이팅. 아이고야. 여기가 도서관이구나. 교수님께서 도서관 로비에 되게 학생들이 많다 그랬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이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몬스타엑스라는 팀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자 아이돌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오늘 제가 광운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몇 시에요? 네, 11시에 강연합니다. 좀 이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데인데 이 남초 광운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예. 여자가 더 많은 학과. 이야, CC? 그죠?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네. 왜 포기했어요? 저 자신에게는 안타깝게도 꿈과 희망을 버리고. 근데 오늘 제가 강연을 하는 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이거든요. 그럼 저도 강연 가면 이제 다시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나요? 그 CC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드릴 수 그게 제일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래요? CC에 네. 대한 꿈과 희망? 네, 제가 내년 3월에 군대를 가거든요. 아 군대 아직 안 갔어요? 네. 바로 이제 난 또 이런 걸 보여줄 줄 네. 몰랐네.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박형진입니다. 형진님. 형진님이 보셨을 때 광운대의 장점. 남자가 많다. 남자가 제가 많다.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아. 정하기가 너무 편해요. 아니 그 광운대학교에 다니시는 여성 학생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좀 그럼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었어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 학우분들이. 안타깝게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는 아리따운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그래요. 그게 조금 섭섭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그분들하고 계셨을 때도 비니 벗고 있었나요?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랩할 생각 없어요 혹시? 랩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 좀 힙합 자주 듣나요? 자주 듣죠. 어떤 힙합 아티스트 제일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스쿨 파기 때문에 오스코. 혹시 주헌이라는 래퍼는 별로 안 좋아하나요? 주헌이요? 네. 주헌이 누구죠? 아. 접니다. 자, 한 번만 혹시 다시 할 수 있나요? 야. 아, 저기가 본관인가요? 아, 나도 참 제 20대 인생을 정말 음악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보면 나도 평소에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학교도 다니면서 즐기고 얘기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참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인터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디어 CC를 만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있습니다. 오, 와우.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몬스타엑스라는 팀의 주헌이라고 하고요. 알죠. 아세요? 당연히 알죠. 그래요? 혹시 저 아십니까? 저는 살짝 모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심천이가 전 국민이 사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서 특별 강연을 합니다. 이따 11시에 참빛관에서 네. 강연을 하거든요. 네. 약간 요즘에 좀 고민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꿈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꿈이 명확하지 않다. 뭔가를 딱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직 뭐 맞습니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음. 이런 방송 제작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오! 방송 제작. 물론 방향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걸 막 하진 않으니까 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음. 막막함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니까. 광운대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기 북부 살고 있어가지고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 서울 북부 사는 사람들이나 경기 북부 사는 사람들은 1호선 타면 한 번에 올 수 한 번에.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좋고 네. 좋은 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죠? 좀 작아가지고 다 그냥 지금 그 맞습니다. 앞전에도 학교가 작아서 네. 사람들을 거의 다 안다. 맞습니다. 이런 수업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듣기도 예.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고.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진짜 큰 장점. 그게 큰 장점. 맞습니다. 이따 11시에 제 강연 만약에 시간 되시면 갈게요. 네, 저 참빛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 꼭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 별명이 꾹꾹까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랑말 형님까지 이제 됐습니다. 야, 조랑말 형님이라는 별명은 또 처음 듣는데 빨리 지금 이제 저 강연 늦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또 늦는다고 또 평가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인터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꼭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는데 혹시 저를 아실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참빛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지금 곧 11시에 강연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거의 시작할 때 네, 되시죠? 이제 시작할 때 돼가지고 네. 혹시 시간 되시면은 좀 이렇게 가실 생각이 네. 있으신지.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요? 할 거 없어가지고. 할 거 없어요? 네. 그럼 강연 끝나고 이제 뭐 해요 이제? CC 만나러? 실시 얼마 전에 헤어져. Let's go. 가시죠. 빨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상의 도승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돌 분이 한 분 특강을 하러 오신다까지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큰 박수로
특강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죠? 자, 특강자분 들어와 주세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오늘 제가 온다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분 뭐 있으실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 착한 심부름센터 심청이의 MC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예인 그리고 아이돌 몬스타엑스 주헌이 아닌 인간 이주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현실과 이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제 나름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미쳐야 빛난다입니다. 사실 전 빛이란 아주 따뜻하면서도 희망적이고 광활한 큰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한 글자이면서 아주 강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무언가에 좋아서 완전 그렇게 미쳐 보셨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스타이고 또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이고 또 누군가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 서막을 이 영상으로 열고 싶은데요. 저의 네 번째 믹스테이프 사이키에 수록된 스모키 뮤직비디오 영상 먼저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제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온 힘들었던 시간에서 느낀 감정을 담았던 음악이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미래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뭔가 그런 현실들을 안개로 표현을 하면서 그 안개를 열심히 뚫고 나가고자 하는 저의 의지들이 많이 담긴 또 곡이었고, 보면은 제가 얼굴이 이렇게 많이 좀 퉁퉁 부어 있어요. 저 때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과 아이돌이라는 직업은 그런 관리들을 많이 동반을 하는데 저 때 당시에는 저를 되게 많이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놔버리니까 얼굴도 퉁퉁 붓고 그냥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한번 촬영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좀 반항적이었던 아이였어요. 반항이란 말은 나쁜 의미도 있지만 남들과는 사실 뭐든 다른 시선으로 좀 보려고 했었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을 부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싶은 욕구가 남달랐던 청개구리를 저는 뜻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회사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들의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고, 전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시와 평가된 외모, 가능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나 보다 좌절하고 회사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무려 저는 7년의 연습생 생활을 마치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몬스타엑스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하고 만다. 이를 갈고 새벽까지 밤새 연습하고 연구한 실력으로 저의 패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었는데, 세상에 나오고 패기로만 부딪힐 수 없는 이 큰 벽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좌절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연습생 때는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막막함을 가지면서도 저를 사랑해주는 저의 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만 보여주면 되지, 그런 좀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오만함을 품고 저는 쉴 틈 없는 스케줄과 일들 속 7년 동안 3일 이상을 쉬어본 적 없이 달리다가
결국에 과부하를 마주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저는 누구에게 반짝거리는 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저 별게 아닌 그냥 인간 이주원을 보니까 빛을 잃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무모함, 외로움, 공허함이 찾아왔었어요. 그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왜 그 누구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사람들한테 계속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날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는 걸까? TV에서만 보던 나의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은 그냥 바보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안 되겠다. 난 도대체 내가 누굴까? 내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시간이 왔었는데요. 그때 거울 속에 저는 왜 사람들에게 바라기만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랬을까? 의문을 던지고 찾아낸 저의 해답은요. 나의 마음은 왜 내가 들여다봐주지 못했을까? 나를 가장 아껴야 하는 건 나인데 가장 나에게 빛나는 건 나인데 조금씩 저의 한계를 부딪혀 봐야겠다. 시험해 봐야겠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겠다 생각하면서 미쳐보자. 미치게 해보자. 미친놈이 해낸다. 미치게 빛을 내보자. 그 마음들을 가득 담고 입대 전 바로 여러분들은 모두 빛들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저의 라이트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없을 진심이 담긴 앨범을 9년 만에 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큐로 풀어냈던 Turn on the Lights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역사를 쓰는 날이 아닌가. 한국 중 댄서분들이 제일 제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몸으로 표현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더 크게 다가갈 거라 생각을 해서 여성분들도 극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면 대충에서는 멋있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이 계기로 인해서 또 제가 한 단계 또 발전하는 또 계기가 될 거니까 이겨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전 스스로 제 한계에 부딪혀서 좀 빛을 내보려고 했고요.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제가 느낀 자유는 가장 나다울 때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는 헌정곡이자 절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던 곡 프리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성공적이었던 이 앨범과 곡들은 정말 미쳐서 이게 말이 돼? 이게 과연 성공할까? 남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저 스스로 인간 이주원에게 성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1년 6개월이 두려웠고 혹시나 날 까먹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경쟁, 수많은 아이돌들 그 안에서 군대라는 공백기는 아마 군대 가는 모든 엔터테이너 분들이 겪는 힘듦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오겠다고 다짐해서 군대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도전해보면서 군단장 표창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군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후회 없이 미쳤고 그리고 미치게 빛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상황 하나하나가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 광나게 미치게 빛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누구보다 빛나는 광이자 어둠을 밝히는 미치광이들입니다. 미쳐야 빛난다. 지금까지 착한 심부름센터 심청이 MC 몬스타엑스 주원이었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들으면서 나는 이런 거 꼭 질문해보고 싶다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많이 해주세요. 그 활동을 오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나 추억이 있으신지? 네, 지금은 저한테 이제 여사친이시자 저희 할머니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했던 힙합의 민족이라는 그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연배가 높으시고 가장 큰 선배님이었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랩을 가르쳐야 되지? 정말 무모하고 막막하잖아요. 할머니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딪혀 오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고 돌아보니까 할머니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가 윤호. 아이돌이 되고 싶으셨는지. 전 사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냥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꿈이었고 뭔가 제한을 두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반항적인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이돌은 사실 제가 꿈꾸는 어떤 반항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라는 그 일이 좀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좋은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아이돌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 사실 비하인드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K-POP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 같은 업계에 있는 모든 K-POP 아이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참 아이돌을 꿈꾼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도 다 그렇겠지만 예체능 쪽의 길을 갈수록 열등감이라는 그 감정이 되게 자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열등감을 이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맞아요. 열등감을 이용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진짜 전념했어요. 우리에겐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걸 이겨내는 두려움은 또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런 어려운 것들이 오면 올수록 나는 더 빛이 나는 사람. 뭐 실패? 와라? 괜찮다. 뭐 오히려 그때 내가 더 빛나고 있으니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니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뭔가 한 가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오히려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은 더욱더 늘어났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 식단이나 붓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식단과 붓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가요? 뷰티? 요즘 외모 강박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아이돌이란 직업 자체가 나노 단위로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사실 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겨냈다? 전 이겨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서 저는 진짜 평가받았던 적들이 진짜 많았고 연습생 할 때도 진짜 항상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뭔가 패기, 열정, 뭔가 괴물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무대를 연습을 하고 딱 데뷔 무대에 올라갔는데 눈빛이 너무 강렬하다고 저한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연습을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면 자괴감이 그렇게 많이 밀려와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애교라는 그 큰 주특기가 있어요. 꾹꾹까까라는 네,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자 시작했던 게 꾹꾹까까였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슬픈 애교예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좀 더 귀여운 이미지의 주헌이 이제 생겨나면서 귀엽지만 무대할 때는 누구보다 강렬하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 그렇게 좀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서 이겨내고자 하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들도 애교를 연습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원님 사실 참 쉽지 않은 자리셨을 텐데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심부름을 오신 분께 이렇게 공양미를 드리거든요. 여러분이 강의가 좋았으면 밖에 이제 스티커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붙여주시면 그 개수대로 공양미가 나갈 텐데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그래서 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원님의 애교 많은 모습을 봤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강연해주시는 모습이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힘들 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으시는 과정이 뭔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 열등감을 그냥 이용해버려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저라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심청회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계실 텐데 보시고 또 느끼신 부분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그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댓글들. 결국엔 몇 밥으로 가는데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